안녕하세요. 저는 모트모트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모트모트라는 회사는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라는 매체를 넘나들면서 목표 달성 그리고 자기 개발을 돕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아날로그 제품으로는 10미니 플래너, 태스크 매니저, 그리고 서비스로는 로켓단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올클이라는 앱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기 개발을 원하고 또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트모트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는 것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는 문구 브랜드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문구였던 거고, 저희 문구를 쓰는 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뭐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쏟을 때 좀 더 잘 하길 바랬어요. 일기를 쓰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매일매일 뭘 해야겠다고 다짐을 할 때 작심삼일을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로켓단이라는 일종의 스터디 그룹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거랑 발맞춰서 올클이라는 앱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문구에 국한되기보다도 저희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매체를 넘나들면서 그것이 뭐든 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클 앱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플래너를 앱으로 옮겨오는 걸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래너로서 시작을 해서 또 여기에는 공부를 할 때 또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공부하는 친구들 타이머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재서 내가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내가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런 거를 플래너에 옮겨 적는데, 그런 것들을 앱에서는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또 공부하는 친구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는 또 저희 제품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스토어를 붙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 강의를 연동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 많은 것들을 좀 상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가 새로 만든 라인업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모트 시스템이라는 제품 라인업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바인딩 방식을 이용한 다이어리 내지는 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종의 60 다이어리처럼 내지를 유저가 원하는 대로 끼웠다 뺐다 하면서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노트예요. 사람마다 성향도 다 다르고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지 또는 성취도가 오르는지 효율성이 높아지는지 이런 건 사람마다 정말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이런 양식을 주고 싶고 저런 사람한테는 저런 양식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사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니즈를 모두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지를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갈아 끼울 수 있는 노트라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한 니즈를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라인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아날로그 제품에는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디지털 제품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할 수도 있고 바꿔서 쓸 수도 있고 한데, 아날로그에서는 그런 게 일종의 제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많이 기대를 걸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양식들을 연구를 해왔었고, 좀 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또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올클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고민들 그리고 시도와 연구들을 모트모트 인원들이 모두 함께 하고 있고, 저희 팀은 그 중에서 끝단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연구들이 어떻게 고객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갈지, 고객들의 손에 어떻게 잡힐지 그 실체를 구체화시켜서 만들어내고, 또 그 실체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제품을 만들 때 당연히 예뻐야 하지만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우리 의도가 와닿을까? 이걸 정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정말 고객들의 삶이 나아질까? 이거에 좀 더 중심을 맞추는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고객분들이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일종의 피드백이죠. 그런 거를 수용을 하면서 또 우리 제품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유저 연구를 되게 많이 해야 하는 팀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재료의 물성이나 뭐 인쇄나 이런 제작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결국 유저 연구가 중심인 팀인 것 같습니다. 제 책상에 붙여놨던 문구, 업무에 자극이 되는 문구들을 이렇게 몇 개 붙여놓곤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보이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이런 문구를 붙여놨었어요. 사실 그것조차도 되게 일부인 것 같아요. 그 보이는 것 자체보다도 쓰이는 거, 그리고 어떻게 가서 닿는가? 네.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유저가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모트모트는 모트모트로 일하지 않는다. 모트모트는 유저로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로 있고, 우리가 뭘 만들고 싶은지, 특히 디자이너로서는 이런 것도 만들고 싶고 이런 거 예쁜 거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정말 유저가 원하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유저가 만약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걸 캐치를 하면 그걸 빠르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유저가 원하지 않는 거라면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유저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유머를 원한다면 유머러스한 소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진지한 소통을 원한다면 진지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저희 조직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종의 진정성이 나오는 것 같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여있지 않으려고 서로 경계하는 그 분위기?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일이 지루해질 수도 있고, 조금 쉽게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했던 거 한번 반복해볼까? 이런 식으로 빠지기도 쉬운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좀 서로 경계하는 것들, 그런 것도 젊은 조직으로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구성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만드는 거는 책장에 끼워놓고 가끔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지고 다니고 가방에 넣었다가 뺐다가 책상에 올렸다가 썼다가 덮었다가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짧게는 30일 동안 쓸 수 있는 거, 길게는 반년 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내구성이 정말 중요해요. 종이라는 게 진짜 생각보다 정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구성이 제일 중요하고, 또 고객분들이 종이에 정말 예민하세요. 저도 되게 놀랬던 게, 특히 내지용 종이들은 그냥 백색지잖아요. 근데 이게 겉보기에 그냥 되게 똑같아 보이고, 뭐 결이 조금 있네, 뭐 좀 매끄럽네, 뭐 이 정도 차이로 보일 수도 있는데, 고객분들은 어쨌든 그 제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평량이 정말 한 단계 낮아졌는데도, 또는 질감이 조금 바뀐 거, 예를 들면 종이도 생산 시기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객분들이 정말 민감하게 캐치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고객들의 높은 수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정말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국내지 같은 경우에는 색지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성종이에서는 색지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이너스 컬러 같은 경우에 그 색깔도 정말 많고 평량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되게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스모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스모 같은 경우에도 그 두께감이 되게 좋고, 후가공 특히 뭐 형압이나 박을 올렸을 때 질감이랄까? 이 물성이 살아나는 느낌?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두성종이에서는 저는 색지를 제일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만드는 게 지구한테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쨌든 늘 뭔가 도구를 필요로 하고, 저희는 그런 도구를 제공을 해줘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거 안 만드는 거, 쓰레기 안 만드는 거. 이 제품 진짜 필요한 거야? 우리 고객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맞아? 이거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업력이 그래도 몇 년 되지만 사실 보시면 저희가 제품 라인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다양한 문구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쓸데없는 제품 안 만들기, 요게 중심인 생각이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친환경에 대해서 어쨌든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관심을 정말 안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희 팀원들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제지회사들에서도 친환경 종이를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친환경 잉크라던가 분리배출이 쉬운
재본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스터디를 팀원들이랑 좀 짬짬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욕망이 되게 많고 인하우스 치고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회사 작업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자아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로만 저를 대표하는 것보다도 저는 좀 다양한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활력도 되고 어떤 불안감 해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사이드로 뭘 해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FDSC 같은 활동도 마찬가지고 코딩을 공부하면서 주말마다 학원에 가고 과제를 하고 작업을 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 지금은 친구들이랑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같이 공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바깥에서 좀 많이 해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안에서 하는 일에도 좋은 원동력이자 활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자 슬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시기도 분명히 생기게 되고 근데 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종의 사이클이 늘 있는 것 같고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나의 어떤 노력이나 기분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정해진 사이클에 따라서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저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진단하는 작업을 계속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난 뭘 하고 싶지? 나는 어떻게 해야 일을 하면서 나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사실 스스로 알아야 좀 더 슬픔보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일에 있어서도 자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그리고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행사를 만드는 거 강연 행사라든지 저희 유저분들이 모이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드는 것도 해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조성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뭘 원하는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나 재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장학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리고 더 큰 사업을 짓고 싶기도 하고 되게 많은 거를 좀 상상을 하고 있어요. 모트모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거라면은 당연히 저는 큰 무대에 서는 락스타가 좋아요. 네, 그 글래스톤베리 헤드라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고요. 일단은 빠르게 펜타포트 무대에 서야 돼가지고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